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동훈과 함께 비대위를 이끌 10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연직 2명 빼면 실제로는 지명직 8명을 새로 꾸린 건데 8명 중 7명이 원외 인사라는 거예요. 비정치인들로 세팅을 해서 옷을 갈아입은 척 했지만 이들 중 다수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전력이 있는 걸로 봐서 기존의 반민주당, 반이재명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한동훈의 비대위원 인선을 놓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던 차명진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들을 밀어주고 그런 우리 자유우파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이 새끼들. 어? 내가 한 2명 정도는 넣으면 내가 몰라. 이런 개새끼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네. 니들 잘 될 줄 알아, 새끼들아? 야, 지 열받네 이거. 어? 나 한동훈, 너 이상하다 너. 어? 잘해 이 새끼야. 흔들린 씨. 응? 니들이 우리를 흔들어놓은 거 생각해봐, 이 새끼들아.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 생각해봐. 그거 꾹 참고 밀어줬더니 이 새끼들이 하는 짓거리 봐, 이게. 내가 무슨 한동훈 빠냐, 윤석열 빠냐, 자식들아. 난 자유민주주의 빠야. 천안함 함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왜 안 놓고 지랄이야, 이씨. 개놈 새끼 그냥 확. 한동훈 열받네 이거.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처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진의 발언에 의미를 두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보여주는데 맥락 없이 그냥 소개시켜드린 것은 아니고 이 차명진 하면 소위 막말로 유명했고 그 막말로 결국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제명까지 당했는데 아니 엄밀히 말하면 제명됐는데 소송 걸어서 이겨서 취소됐지만 본인이 탈당했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차명진의 막말이 가져온 나비 효과예요.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쓰리썸을 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걸 또 TV 토론회에서까지 언급을 했어요. 혹시 쓰리썸 사건이라고 아세요? 쓰리썸 사건. 저는 2019년에 세월호 관련 페이스북을 쓰기 전에 이미 2018년 5월 달에 뉴스플러스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가 2020년 4월 6일인데 미래통합당이 윤리위에 회부를 하고 결국 4월 10일 탈당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차명진은 제명이 아니고 탈당 권유라서 본인이 크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쓰리썸을 선거 전략으로 계속 밉니다.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도 코미디인데 차명진 본인의 현수막이 당시 김상희 의원의 현수막 사이에 껴있으니까 쓰리썸이 막말이라며 지가 먼저 나서서 쓰리썸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난 쓰리썸 진짜 싫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제명이 된 거예요. 제명이 되면 선거 자격이 박탈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어찌저찌 후보 자격은 유지합니다. 뭐 당연히 낙선했고요. 근데 당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막말 파동은 이것뿐만 아니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국힘의 민경우 비대위원하고 이 케이스가 더 연관이 있겠네요. 이미 2020년 4월 미래통합당은 김대호 서울 관악갑 후보를 제명시킵니다. 제명한 이유가 서울의 한 지역 방송국이 주최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돼서 제명이 된 거예요. 근데 맥락을 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이 나온 건데 장애가 특별한 일이 아니고 늙은 것만큼 평범한 일이니까 그만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많아져야 된다. 뭐 대충 그런 취지로 보여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소위 막말로 21대 총선을 말아먹었는데 물론 참패한 원인을 딱 이것 때문이다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이 아니라 박형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일주일 전에 수도권 30석이 날아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저 김연아 의원은 쭉 이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기던 지역인데 마지막 일주일간 엎어진 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바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넘어진 데가 소위 말해서 이게 역전된 데가 수도권에 한 거의 서울까지 합치면은 20-30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친 국힘 계열 의원들의 막말은 유래가 깊습니다. 그 유명한 이부망천도 있었잖아요. 정태욱이 2018년 지선을 앞두고 이혼하거나 직장을 잃으면 부천 가고 거기서 한 번 더 망하면 인천 산다. 이 발언을 YTN의 패널로 나와서 했는데 당시 유정복 자유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그 발언의 유탄을 정면으로 맞아버렸죠. 정 의원은 비겁하게 숨지 말고 자신의 망언에 대해
근데 인천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즉각 정계 은퇴하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에 낙선했죠. 유정복은 정태욱을 얼마나 개패듯이 패고 싶었겠습니까? 이 일로 자신 탈당하고 공천 탈락 후 무소속 낙선 복당까지 했지만 정치 인생은 끝났죠. 이렇게 국힘의 막말 계보를 이을 만한 인재를 또 비대위원회에 꽂았더라고요. 민경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100% 장담합니다. 혓바닥으로 차명진급 문제 일으킵니다. 즉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과거 발언 보면 주옥 같습니다. 지금 최대의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그러니까 보세요. 앞서 언급한 김대호 후보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야 한다는 맥락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제명이 됐잖아요. 김대호 후보와 비교를 하면 민경우는 바로 사과받고 사퇴해야지. 근데 임명장 줬더만요. 그리고 굉장히 우수한 제국의 청년들이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았나.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합리화시키는 듯한 발언도 했네요. 뭐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제는 서류 심사는 프리패스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제대로 읽을 수도 없어. 100% 노딱이니까. 저이 씨 보려고 비켜! 건물한 새끼가 저기 켜! 뭐 하나 줘봐. 돈 하나 줘봐. 이 씨 돈 하나 줘봐. 내 감옥 간다 저 새끼. 보통 사람의 생각은 와 저런 사람을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여당을 살리겠다는 비대위원으로 앉혔다고 이럴 텐데 모르겠습니다. 쟤들은 반대로 생각하니까 저거를 보고 우리한테 딱 맞는 인재네 했을 수도 있죠. 비대위원 중에 두 사람만 더 언급드리면 김경률은 참 할 말은 많지만 대장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재명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주 정밀하게 해놨네. 정밀하게 했지. 그러니까 손해는 전혀 안 나고 앉아서 코뿔게 딱 해놓은 거네. 해놓은 거지. 그런데 철저하게 민간업자들이 돈을 내게끔 해가지고 위험을 딱 전혀 안 지고 그러니까 모든 리스크를 민간업자한테만 이게 김경률이가 하는 말은 저 새끼는 저거는 회계사 자격도 없는 새끼야. 응? 그냥 어디서 책 한번 그래. 대장동 설계자가 김경률이 대장동에 대해서 떠드는 것 보고 뭣도 모르는 놈이 떠버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대장동 가지고 그렇게 이재명을 욕하고 다녔으니 뭐 영입 1호지. 그리고 김혜지 저분은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 1호로 정치를 시작했는데 올해 초에 국힘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어요. 초선 의원 48명이 나경원 의원한테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면서 지들끼리 연판장을 돌린 일이 있었어요. 나경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됐는데 이거 대통령의 뜻이 아니고 소위 윤핵관이 부추긴 거야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초선 의원들이 감히 대통령과 참모를 갈라치게 하려고 해? 대놓고 들이박은 거죠. 연판장 돌리고 일주일 후에 나경원 당대표 후보 사퇴합니다. 김혜지 이분 하면 초선 의원 48명 연판장 이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에 초선 장동혁을 임명했던데 아니 어떻게 사무총장에 초선을 안 칩니까? 사무총장은 보통 삼성급이 많이 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초선도 아니야. 0.5선입니다.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비대위원들 몇 면을 봐도 사무총장 인선을 봐도 걔 득보들만 앉혔는데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허수아비들만 앉혀놓고 공관위원장 박아서 공천 학살할 때 조용히 네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공천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최소한의 마지노선에서 막아주는 게 당대표하고 최고위인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사무총장 비대위원들 걔 득보들로 채운다는 얘기는 공천 프리패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하고 갔냐면 오늘 속보로 나왔던데 법무부가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 2심 패소한 거 이거 항소 포기한답니다. 대가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윤석열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의 역할이 딱 그거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를 공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한동훈한테 빌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들 사표 낼 거고 지금 사표 내는 애들은 100% 공천 확정이라고 보면 돼요. 추석 바로 전에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가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고 총선에 출마하는 듯한 문자 돌렸잖아요. 근데 어제 사표 냈어요. 총선 출마한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니지. 이 사람 출마 예정지가 창원 의창구인데 현역이 누구냐? 김영선 의원이에요. 노량진에서 수족관 물까지 퍼마셨는데 공천 떨어지면 지가 윤석열한테 마음을 준 만큼 배신감도 크지 않겠어요?
김영선은 아마 오늘부터 잠 못 잘 겁니다. 근데 다른 영남 지역도 다 그럴 거야. 장재훈이 영남 다이묘 최고봉인데 그런 애를 한 방에 날렸으니 나머지 애들은 껌이지. 그리고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쌍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권을 쓰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거부권을 김건희에 대한 사랑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 사람 다치는 게 싫다 이렇게 포장해야지 어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쌍특검이 김건희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50억 특검 클럽은 윤석열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사 범위가 특별검사의 의지 또는 해석에 따라 엄청 넓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건희 특검은 주가 조작 의혹은 당연하고 주가 조작을 수사한 검찰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죠. 집행유예 받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물론이고 3년간 김건희는 수사도 하지 않고 뭉개고 있는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특별검사의 의지만 있으면 명품백 수수 의혹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왜?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이 수사 범위니까. 그리고 50억 특검도 보면 대장동 초기 토지 매입 자금을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로 된 거잖아요. 당연히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자금줄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를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 승리도 중요한데 무조건 이겨야 하는데 이 쌍특검이 국회로 되돌아와서 재의결될 때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뭐 민주당이 제정신이냐, 최대한 늦게 재의결한다는데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왜 늑장불이냐 그러시는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3월 말쯤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는 재의결이 통과될 확률이 높으니까 하는 거죠. 그때쯤이면 국힘의 공천이 끝났을 때고 물갈이가 다 됐을 거니까. 앞서 언급드린 김영선 같은 케이스 수족관 물까지 퍼마셨는데 날 버려? 반란표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일찍 재의결을 할 때의 장점은 요거는 통과가 된다는 게 필요 조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다음 주에 윤석열이 거부권 써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을 때 재의결로 통과가 되면 총선 전까지 윤석열 김건희는 특검으로 매일매일 수사 과정이 생중계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텐데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빨리 재의결을 할수록 통과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대한 늦게 재의결을 할 겁니다. 저기서 피바람 불고 나서 표결 붙이는 걸로 국회의장이 뻘짓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늦게 재의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과 박근혜가 또 만났습니다. 윤석열이 저러는 건 그렇다 쳐도 박근혜는 벨도 없냐 이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좀 뭔가 기괴해 보여요.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는데 박근혜는 뭐를 더 얻을 게 있다고 저러고 윤석열은 박근혜 바지가랑이 잡으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가 상황이 기괴합니다. 제가 왜 기괴하다고 하냐면 박근혜하고 윤석열 둘 다 뒤끝 겁나게 있는 성격인데 그걸 서로 감내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는 게 뭔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누가 윤석열 아바타 아니랄까봐 한동훈도 새해 일정을 대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식상해? 물론 갈 데가 TK 강남 말고는 없죠. 뭐 이해는 합니다. 비상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비대위원장이 벌써부터 따뜻한 곳만 찾아다니는데 그러면 나중에 창고에서 자야 돼요. 대구에서 새해 덕담 많이 듣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